여기는 애리조나의 모래 사막 지역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들은 지금 저기에 있고요. 돌쇠가 사막 한복판을 지나가는 걸 촬영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친히 또 제가 또 섭외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다녀갔노라. 애리조나 모래사막 한가운데 또 하나의 흔적을 새깁니다. 제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이게 그는 광활한 북아메리카 대륙을 떠도는 집시입니다. 길 위에서의 일상을 개인 방송으로 소개하는 얼굴 없는 BJ이기도 하죠. 제가 총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킬로 정도 달렸더라고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50번 이상은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부터 캐나다와 미국을 트라이앵글로 운행을 하고 있는 트라이앵글로 트러커 디젤 집시 최창기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가로지르는 12,000km의 여정. 지금부터 디젤 집시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캐나다 캘거리에서 출발한 지 5일째.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에 있는 도시 유마에 도착했습니다. 냉동 창고죠. 물류 거점이죠. 그래, 물류 거점. 캐나다까지 운송할 물건을 실러 온 길입니다. 사계절 날씨가 화창한 유마는 농업 중심지입니다. 겨울 기후가 혹독한 캐나다는 특히 채소가 귀해서 미국 남부에서 채소를 수입하죠. 최창기 씨는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며 물류를 운송하는 트러커입니다. 창고 옆 빨간불은 트레일러에 물건을 싣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둠이 짙은 새벽에도 물류 창고 앞은 대형 트럭으로 꽉 찼습니다. 상차가 끝나는 순간부터 최창기 씨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양상추요. 로메인 레터스라는 겁니다. 양상추 한 2천만 원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양상추가 상하지 않게 냉장 트레일러 온도를 1도로 유지하면서 5일 안에 캐나다 토론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에 요 시일을 안 채우면은 캐나다 국경에서 아예 국경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먹거리는 제법 야무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는 주로 원자재요. 나무, 원목, 치즈, 육고기. 특히 먹거리 운송은 미세한 온도 차에도 상할 수가 있어 더욱 신경을 씁니다. 이 제 사인입니다. 아니 이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따라하지. 다시 길 떠날 채비가 끝났습니다. 새벽에 운송할 물건들을 실은 트럭들이 나란히 아침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물건을 싣고 길을 나서면 최소 5일 이상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차도 사람도 무엇보다 잘 쉬는 게 중요하죠. 트러커에게 달리는 트럭은 직장이지만 서 있는 트럭은 집입니다. 시벌복습입니다.
예, 그렇죠. 제 안방이죠. 운전석 뒤 안방은 나름 풀옵션입니다. 이 조그만한 게 가정용 냉장고하고 가격이 맞먹는 겁니다. 여기 한 게 1,200달러씩 거랍니다. 옷장입니다. 캐나다에서 출발할 때는 영하 한 20도 그 정도 되다가요. 저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영상 20도도 되고 그러죠. 침대는 2층 침대고요. 2층 침대는 저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 다니니까. 끈이 있거든요. 끈을 딱 이렇게 당겨버리면 그럼 2층 침대가 됩니다. 이래버리면은 바깥 빛은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밤에 잘 때는 이래가지고 커튼을 딱 치고 자지 않습니까? 저희야 세수는 뭐 할 때 되면 하고 못 할 때 되면 그냥 이대로 그냥 눈곱만 떼고 갑니다. 씻는 것보다 한숨 더 자는 게 낫답니다. 오늘로 집 나온 지 6회째입니다. 이번 여정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초콜릿을 1차로 운송한 뒤 유마에서 양상추를 실어 캐나다 토론토까지 2차로 운송하는 경로입니다. 총 12,000km, 서울과 부산을 13번 왕복할 거리를 달려가야 합니다. 광활한 북아메리카 대륙의 한가운데서는 후퇴할 수도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아갈 뿐이죠. 우리 인생처럼 말입니다. 한번 길을 났을 때마다 국경을 2번씩 넘게 되는 여정은 최소 보름이 걸립니다. 네, 저는 크리스마스 때 항상 나와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일도 트럭에서 보낸 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년에 얼마나 밖에 나와 계시죠? 1년에 한 300일은 나와 있다고 봐야 되죠. 300일 이상은 나와 있다고 봐야 되죠. 한 달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만 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로 물류를 운송하는 이동 경로를 지도 위에 표시하면 대형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최창기 씨 같은 트러커를 트라이앵글러라고 합니다. 1년 평균 주행거리가 25만 킬로미터. 지난 14년간 지구를 82바퀴는 도는 셈이죠. 충직한 트럭 돌쇠에게 날개가 있었다면 달까지도 여러 번 다녀왔을 겁니다. 외로움이 제일 힘들죠. 나름대로 자기한테 적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트럭 안에서요. 나가서 2주, 길게는 3주씩 말할 상대도 없이 오롯이 자기 혼자서 24시간을 싹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야, 진짜 막 가슴이 탁 트입니다. 우와, 자연의 웅대함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 중에 만나는 대자연의 풍경은 장거리 트러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봄, 열심히 달려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들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길 위에서 달리는 보름 동안 사계절을 맛보기도 하죠. 땅의 경계인 국경은 물론 보이지 않는 시차의 경계도 숱하게 넘나듭니다. 애리조나 보다 페트롤 체크포인트입니다. 불법 미립국 단속하는 곳입니다. 무장 상태 한번 보십시오.
부산갈매기 최창기 씨는 어쩌다 이 머나먼 이방의 길이를 떠돌게 된 걸까요? 어머님은 다 잘 구하셨나요? 예, 고아입니다. 고아요. 저는 누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 하고 그렇게 물으면은 뭐 흔히들 뭐 이순신 장군 뭐 예전에 역사적인 인물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우리 집은 참 행복했어요. 풍족하진 않아도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최창기 씨는 28배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 제법 큰 돈을 벌기도 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인생에 어떤 복병이 숨어 있는지 말이죠. 최창기 씨는 거울을 안 봅니다. 거울은 그냥 뭐 안 봐도 제 모습 잘 아니까요. 그냥 안 본 지가 제법 한참 됐네. 거울 안 보고. 언제서부터 안 보셨어요? 몸이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걸 잘 안 맞네요. 30 초반 한국에 돌아가 부동산 임대 사업에 뛰어든 최창기 씨는 스트레스와 과음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2002년 말경쯤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이 손발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 사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말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걸 느끼고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뇌졸중 판정을 받고요. 재활 끝에 마비된 오른쪽 팔다리는 회복됐지만 신경이 죽어버린 얼굴은 예전 모습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에 1년 넘게 집 밖을 안 나갔습니다. 세상을 조금 마음을 열고 나오기 시작한 게 트럭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트럭을 배워가지고 한 3년,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네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힐끗힐끗 한 번 더 쳐다봤을 뿐인데도 제가 그 시선을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차를 팔고 그냥 무작정 가방 하나 들고 캐나다로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그 회사는 트럭 드라이버가 1200명 정도 였었거든요. 1200명의 드라이버들도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제 외모 가지고 궁금해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저는요. 최창기 씨에게 대륙 횡단은 로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려고 매달린 동아줄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주차장은 이미 만석입니다.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요? 좋은 자리 화장실하고 가까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죠.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다 대놓고 자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습니다. 트럭이 곧 집이자 일터인 트러커에게는 트럭 세울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디젤 접시 하루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행 중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개인 방송 채널에 올려야 합니다. 매일 편집해서 올리는 25분 남짓한 영상은 구독자들과의 약속이죠. 태양이 세 개로 보이는 환일 현상입니다. 최창기 씨는 운행 중 혼자 보기 아까운 대자연의 신비를 개인 방송으로 세상과 공유하기 시작했죠. 제 영상에다가 거기다 일단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그게 뭐죠?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소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진짜 너무 잘 가는 겁니다. 일을 나와가지고 그전에는 일을 오면 한 2주가 어떤 때는 한 3주 어떤 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일을 오면 2주가 진짜 금방입니다. 개인 방송을 시작하면서 트러커의 숙명 같은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기 혹시 저기 뭐야
돌쇠. 아,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잠깐만요. 아유, 예. 아이고, 진짜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우리 그 돌쇠도 하나 봐주시고. 예. 아, 지나가다 보니까는, 아. 예. 다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저기 뭐야, 댓글도, 그, 돌쇠 보고서, 예. 이거 저기 캐놀스 이거 뽑았다고. 기억나시나 아, 모르겠네. 예, 기억납니다. 10월 달에 시작했어요. 일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번 출입이요. 예, 이번 트립을 나오신 지가. 예, 한 달 정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네, 트립을 한 달 동안, 예. 한 달 동안 100일 안 들어가셨다고요? 예. 아, 그러면 잠깐만요. 아우.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잘 안다고 트러커 사정은 트러커가 압니다. 아니 이거 제가 이걸 사드려야 되는데. 아니, 댁에서 한 달 동안 넣어주셔서 분명히 차에 일단 먹을 것도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유. 아 이거 제가 개인 방송 구독자들이 보내온 정성을 나눠드렸습니다. 돌쇠 같아 아무래도. 열혈 구독자인 찰리신 씨는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왔답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트러커로 이제 막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에 섰죠. 올라가면 됩니까? 아이 그럼요. 선배님. 아 너무 반갑죠.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언도 많이 이렇게 저기 하고 또 많이 봤어요. 그 유튜버를 많이 보고 진짜 집시님이 많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너무 많이. 낯선 길로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막막한 사람들에겐 먼저 걸어간 이의 발자국이 큰 의지가 됩니다. 열심히 시간까지 달리서 드디어 국경도시 디트로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캐나다 온타리오입니다. 다리가 곧 국경이죠. 미국에 있다 가면 캐나다 오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 몇 시간을 더 부지런히 달린 끝에 목적지인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이 실린 냉장 트레일러를 창고 앞에 무사히 정차해두면 캘거리에서 시작된 11일간의 긴 여정이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이번 양산치 프로젝트도 무사하게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트립 나와서 이렇게 트리플 트라이앵글을 갖다가 운행을 마치면 보통 평균적으로 12,000km 정도를 타거든요. 여기는 페이가 전부 다 마일당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6,000마일이니까 한 트립당 약 한 2, 3,000불. 다시 며칠을 달려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최창기 씨는 한 달에 고작 5일 정도 집에 머무릅니다. 집에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과가 트럭에서 보름 이상 먹을 식단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지금 며칠씩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열흘치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죠. 한 달 전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이사했습니다. 1년이면 10달 이상을 트럭에서 살다 보니 집보다 트럭이 편한데요. 이사 온 지 한 달 된 집은 오죽 낯설겠습니까? 그래서 한식을 챙겨 먹는데 더 공을 들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창기 씨에겐 한식이 곧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죠. 밥이 잘 됐네요.
밥을 챙길 때마다 트럭 냉장고가 조금만 더 컸으면 싶습니다. 이게 답니다. 지난 닷새간 숙면을 취한 돌쇠도 몸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다시 길을 났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밴쿠버인데요. 그 유명한 로키 산맥을 넘어가는 여정입니다. 로키에 오늘 날씨가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기예보상에 눈이 많이 예약이 돼가 있더라고요. 눈은 자꾸 누가 예약을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약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캘거리에서 새로운 트립을 나서봅니다, 이제. 로키 산맥이 가까워오자 기다렸다는 듯 폭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기온도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로키가 시작입니다. 두 분 로키 산맥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생에 처음 와보시는 거죠? 네. 눈 덮인 도로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불허입니다. 하이웨이가 통제돼가지고 막혀가지고 서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인터넷으로 도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에 세마이 트럭 2대가 사고가 났답니다. 세마이 트럭 2대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지금 사고 수습 때문에 현재 지금 오후 2시까지 지금 현재 지금 클로즈를 시켜놨다고. 초조해한다고 길이 더 빨리 뚫리는 건 아닙니다. 그저 기다릴 밖에요. 이제 차가 이제 풀린 모양입니다. 앞에 저기서 지금 신호가 오고 있죠. 통제가 풀렸다는 걸 알리는 차량입니다. Is it good now? Thanks. 사고 수습만 그런 12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낭떠러지로 차가 굴러버리면은 그 드라이버는 거의 사망했다고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로키 산맥을 횡단하는 캐나다 일본 고속도로는 1년 중 6개월이나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도로라고 불립니다. 얼마 못 가 또다시 통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전방에 사고가 나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폭설과 눈 폭풍이 심한 겨울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교통사고와 눈 사태로 도로가 차단되곤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대형 트럭 사고를 심심찮게 목격하는데요. 트레일러 하나하고 픽업 한 대. 강풍에 트럭이 전복되는가 하면 연쇄 추돌이나 차량 폭발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대륙 횡단의 로망, 그 이면에는 위험천만한 현실이 숨어 있죠. 브레이크 체크 에리어라고 로키 구간, 로키 산맥 구간에는 중간중간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점을 지나면 로키 산맥의 악명 높은 내리막길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 정비가 필수입니다. 가파른 내리막이 시작되자마자
40톤이 넘는 트럭이 휘청거립니다. 오, 제가 돌아갔어요 지금. 지금 돌았어요? 예. 차 공무니가 이렇게 잠깐씩 틀어지더라도 긴장하면 안 됩니다. 긴장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악셀레터를 놓거나 안 그러면 브레이킹을 하고 있던 걸 브레이킹을 릴리스 해가지고 차에 그 차 바퀴에 가해지는 힘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차는 금방 다시 또 원상복귀가 다시 금방 됩니다. 속도도 갑자기 줄이기보다 적당히 유지하는 게 눈길에선 더 안전하죠.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베테랑 운전자 최창기 씨마저 머리끝이 쭈삣해지는 로키 산맥의 난 구간을 마침내 벗어났습니다. 이제야 설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 진짜 많이 왔죠? 말 그대로 설국이지 않습니까? 제 어깨 정도 오죠 키가, 눈높이가. 지금껏 달려온 길처럼 우리 인생도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굴곡을 마주하더라도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인생의 막다른 길 끝에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걸 최창기 씨는 길 위에서 배웠습니다. 또 달려가야죠. 저는 틈만 나면 달리는 게 제 일입니다. 매일매일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도로 그 거리와의 싸움이죠. 저는 어떤 때는 오늘은 정말 이걸 못할 것 같다 하고도 하면서도 그냥 묵묵히 가다가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Such a good time. I'm having a ball.